안녕하세요. 모픽입니다. 장기 채권의 패닉셀이 끝난 듯 싶더니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기준 전고점 부근인 4.8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인데요. 한 번 더 고점을 높인다면 10년물 5%대 금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채권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단히 알아보면 ISM제 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대부분 좋게 나온 모습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비농업 고용지수인데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PPI와 CPI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여기에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12일에 있었던 10년물 금리는 4.61%, 응찰률은 2.5로 평균보다 저조하였고 13일에 있었던 30년물 금리는 4.83%, 응찰률은 2.35로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입찰 결과로 인해 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세히 뜯어보면 PPI나 CPI에서도 무작정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의 영향이 크기도 했고 실업률도 소폭 올랐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채에는 전부 부정적인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비농업 고용지수에 엄청난 데이터가 나온 이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파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다는 발언들을 시작했죠. 이 부분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10년물 기준 4.9%가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대형은행들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은행들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소형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죠. 아마 이번 실적 시즌부터 중소형은행들의 악재가 하나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장기 채권의 고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다란 변수가 하나 생겼죠.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란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는 이란의 참전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지만 전쟁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15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정말 150달러까지 간다면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2차 스파이크가 정말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멈췄던 TMF 추가 매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0년물 기준 4.85 정도에 한번 매수를 들어가고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4.9%와 5% 사이에서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매수에 들어간 물량은 10년물 금리 4.1% 정도에 정리를 할 계획이며 이번 패닉셀의 마무리와 하락의 정도를 전부 확인해야 나머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장기 채권보다 더 확률 높은 투자는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장기 채권이 가장 확률 높은 투자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나온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를 다시 한번 높였는데요. 소매 판매 역시 이번 발표가 최고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소매 판매 종목들이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금리의 고점은 보이는 듯 싶지만 경제 리스크는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형 은행들과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터진다면 더 큰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TMF 투자자분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